그러면 25년도는 MNP가 잘 마무리해서 기분 좋고 한번 26년 전망. 일단 거시적인 지표가 되게 좋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고 24년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프랑스, 미국 다음에 3위의 수출 강국이에요. 한국이 화장품 시장에 있어서 24년부터 25년까지는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1위 차지했습니다. 프랑스를 제치고 최다 화장품 수출국이 한국이야. 이제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 유럽 같은 이제 미개척 시장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으니까 거시적으로는 잘 확대하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한국 콜마, 뭐 코스맥스, 뭐 이런 OEM, ODM 회사들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 OEM, ODM이 발달한 곳이 없어서. 마일스톤도 화장품 브랜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브랜드가 뭐 4만 개씩 나오겠지. 그렇죠. 그런 인프라적인 면이 이제 계속 이제 K뷰티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M&A 시장 관점으로 넘어간다면은 뭐 사모펀드들 만나보면은 매물 너무 많다, 너무 비싸다, 팔려는 곳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이 가격이면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약간 피로도가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다. 산업 자체는 성장하지만 이 안에서 M&A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뭐 그래도 잘 지켜봐야 된다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C뷰티라고 들어보셨어요? 차이나인가? 이제 위협은 차이나에서 오고 있어요. 왜냐면 뭐 아까 얘기한 코이마, 코스맥스 이런 것들도 중국에도 이제 다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제품과 똑같은 퀄리티의 제품을 그런 OEM, ODM 공장 통해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 특유의 이제 뭐 그런 뭐 황후, 황실 이런 감성을 녹인 그런 색조 브랜드들이 뭐 미국의 얼타 뷰티 이런 메이저 유통 채널에 입점했다는 이런 기사도 보이고 K뷰티의 위협은 C뷰티에서 오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색다른 의견이네. CBT라는 걸 사실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쪽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창 K뷰티 잘 나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이제 어디서 위기가 올 거냐 하면 이제 누군가는 이제 C뷰티라고 하는 곳의 경쟁력이 얼마나 커질 거냐에 따라서 한국도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뷰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K뷰티는 어떻게 될 거냐는 뭐 저도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M&A 시장에서 얼마나 더 파급력이 긍정적으로 있냐를 보려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인디 브랜드라고 하는 그 몇몇 회사들이 뭐 이제 몇 천억 정도까지 뚫었던 많은 회사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지고 더 많아지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 뭐 APR이 지금 뭐 시총 한국에서 1위까지도 갔지만 사실 뭐 10조를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그것도 가봐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넘어가, APR 넘어가고 뭐 달바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이제 상장 준비하고 있는 코스메틱 회사들도 있고 비상장이지만 1, 2천억 넘어가는 회사들이 막 5천억까지 가는 사례가 많아진다, 이러면은 M&A 시장은 훨씬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앞에 나간 사람들이 계속 업사이드를 올려주는 거잖아. 맞아요.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이게 한계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한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지. 네, 왜냐면 KBT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초긍정론자들의 의견은 미국 시장이 되게 큰데 지금 한국이 미국에서 잘 된다 해서 이 정도 왔다는 건데 전체 미국 시장의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은 아직도 막 1, 2%. 1, 2%.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10%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20%도 간다. 이러면 이제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지금 글로벌에서 팔리는 한국 화장품들은 대부분이 이제 베이스는 온라인이에요. 이제 각자 그 나라의 올리브영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그 유통업체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 근데 주된 구매 이제 소구 채널은 다 온라인이 아직은. 그러니까 그 온라인을 못하는 LG나 아모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걸 잘하는 좀 젊은 기업들은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 기사 본 것 같아. 뭐 APR이 블랙 프라이데이 아마존 뭐 뷰티 1등 뭐 매출 뭐 1위 했다 뭐 이런 기사 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아까 M&A 매물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많은 회사들이 있을 텐데 좀 어떤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은지.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예전에 K뷰티 컨텐츠 아마 처음 찍었을 때 성공 공식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포스트 코로나 이전에는 딱 정해졌었어요. 온라인에서 열심히 띄우고 올리브영 들어가서 면세가고 면세에서 따이공들이 이제 막 중국으로 물건 가져가면서 대박 터지는, 그게 이제 성공 공식이었다면 지금도 딱 정해져 있어요. 올리브영까지 똑같아요. 인플루언서를 쓰든 뭐 마케팅비 쓰든 이제 커져서 올리브영에 입점하고, 그 다음에는 틱톡과 아마존이에요. 키워드는 틱톡 같은 그런 숏폼 바이럴로 이제 존재감 만들고 아마존에서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아마존을 카탈로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의 순위가 높아지면은 전 세계의 그런 유통업자들이 물건을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이 그 유통하는 거는 그냥 물건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아마 작년에 뭐 코스알엑스 같은 회사들 영업이익률 뭐 30% 가까이 됐을 거예요.
이 성공 공식을 탄 회사들. 그렇지만 이 성공 공식은 이제 모두가 알아요. 모두가 알면 이제 머니게임이 되잖아요. 그냥 누가 돈을 더 많이 쓰냐, 틱톡 시딩에 돈을 더 많이 쓰냐, 아마존에서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쓰냐, 이런 경쟁이 돼버려서 이제 앞서 나간 인디 브랜드들은 오히려 확고하게 진입장벽을 만들고 이제 하고 있는 방면에 새롭게 들어오는 플레이어들은 이 공식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틱톡에 이제 그런 뿌려대는 컨텐츠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성공 공식을 발굴하는 회사가 아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지 않을까. 자기만의 공식을 만드는 회사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주목을 제일 많이 받고 차별화가 되겠죠. 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뭐 정리하면은 그냥 기존의 성공 공식은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어서 이미 다 알아요. 그냥 돈 많이 쓰는 사람이 이제 이기는 게임인데, 우리도 아는데. 근데 이제 후발주자들은 돈이 없으니 새로운 공식이 아닌 그냥 그들만의 공식을 찾아내면, 그게 뭐 중동이 됐든 유럽이 됐든 어떤 매체를 쓰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찾는 곳이 이제 가장 주목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뭐 색조나 기초 위주로 딜이 많이 됐었는데 헤어케어도 좀 주목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보면은 뭐 유통사? 유통사도 요새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꼭 제조사가 아니라. 뭐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이제 유통사고, 그 외에도 이제 미국 시장이나 뭐 중동 같은 데 유통하는 유통사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왜냐면 브랜드사는 떴다 질 수 있지만 유통사는 사실 이제 브랜드를 갈아 끼울 수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 잘 돼요. 되게 막 황금 화장품을 예를 들어 코스트코다 이렇게 하면 그냥 미국 플러스 글로벌 있는 코스트코를 다 입점시킬 수 있는 유통사. 그럼 이제 여길 거쳐가야 되거든요. 여기가 K-코스메틱 수요가 있으니까 여기도 수요가 당연히 많아지고, 여기도 이제 실적 되게 좋거든요. 그러네. 밸류 체인을 보면은 진짜 되게 많네. 근데 이게 이제 새로운 성공 공식을 찾는다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당연히. 아니, 저야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야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야, 네가 찾아봐.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찾으면 여기 안 있겠지. 제 개인적으로는 M&A 시장도 기존의 성공 공식으로 잘 되는 브랜드사나 유통사나 제조사들은 이미 약간 좀 이제 식상함이 있어요. 아, 그냥 너네 마케팅 잘하는구나. 아, 너네 뭐 이거 잘하는구나. 근데 정말 잘하는 애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왔고, 그쪽은 지금 막 자본을 때려 부으면서 자기들의 그 영향력을 계속 견고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는 건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시장 내에 정말 본인만의 독특한 플레이나 전략으로 뭔가 K-코스메틱의 흐름을 따라가는 회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뭐 최근에 봤던 회사는 수출을 되게 잘해요. 잘해서 글로벌 한 80개국 정도의 수출을 하는데 올리브영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올리브영에는 안 들어가 있고, 또 마케팅 막 영상 컨텐츠 마케팅을 많이 하지도 않아.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럼 글로벌을 뚫어냈느냐 하면, 각 국가별로 유력한 벤더사들을 찾아 나서면서 대표와 경영진이 각 국가별로 계약을 맺어요. 직수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컨텐츠 마케팅이나 올리브영이나 아마존을 간다기보다는 그 나라를 가장 잘 아는 벤더사 한 곳을 잘 독점 계약을 맺어서, 근데 지금 KBT의 흐름은 탔고 그 흐름에 얹어가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국가 수가 지금 뭐 60개 넘어갔고 80개, 100개까지 넘어가는데, 이제 이런 곳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화장품 회사가 뭐가 매력적이에요? 라고 했었을 때 썰 푸는 게 다른 회사들이랑 달라요. 일단 다르니까 시장에서의 관심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회사가 좀 더 M&A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꼭 실적이 엄청나게 크지 않더라도. 아까 말한 새로운 공식이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찾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거라. 우린 못해요. 우린 못하죠. 26년에도 K-뷰티 명가가 돼야 될 텐데, 오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딜이 있어요? 뭐 진행이 되고 있다 없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뭐 하고는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여기는 한만희 이사님의 프레임에는 K-뷰티의 명가라고 하지만, 이제 대표의 프레임에는 저는 이거 프레임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아요. 뷰티 말고도.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디 브랜드 명가. 아니 그것도 싫어 나는. 아니 저희 뭐 회사 전체를 보면 이게 사실 갉아먹는 걸 수도 있거든. 아니 뭐 저희 뷰티 말고도. 왜냐면 푸드도 해야 되고. 아니 저희 실제 9개 했잖아요. 보면 뷰티 3개, 그리고 F&B 하나, 헬시푸드 건강식품 쪽 하나 있고, 교육, 로봇 회사도 있고요. 로봇? 저희 꽤 다양하게 해요. 잘하네? 다양한 산업을 아우르는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다 이제 보셨으면 좋겠지. 자꾸 이렇게 아니 근데 이거는 이 K-뷰티와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니까 여기선 인디 브랜드 명가라고 얘기하고
다음 컨텐츠에서는 뭐 F&B 뭔가라고 얘기하고 그거는 그때그때 바꿔서 말하면 되는 거죠. 이건 한만희 캐치프레이즈구만. 한만희 이사의 캐치프레이즈. 맞아요. 뾰족함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우리도 아까 방금 나름의 성공 공식을 얘기했잖아요. 저도 나름의 이제 그걸 뾰족함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 그 마치기 전에 그 오랜만에 제 PR을 좀. PR 해야 돼. 네, 안녕하세요. 매각에 관심 있는 브랜드사 대표님들, K뷰티 딜에 인수에 관심 있으신 유관업계 관계자분들, 그리고 그냥 제가 보고 싶으신 분들, K뷰티 명가 MNP의 한만희 이사입니다. 그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제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이 많이 오지? 연락이 많이 옵니다. 사실 저는 뭐 KBT 이거 정리도 좋은데 MNP 클로징이 제일 좋아요. 어쨌든 KBT M&A 결산 좋은 콘텐츠 좋고 26년도에도 MNP에서 많은 클로징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